윤심덕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선에는 성악을 배울 만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이 원하는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주현미 씨, 이 윤심덕이 가고 싶어했던 나라는 어디죠? 이탈리아죠. 아.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어쨌건, 성악의 고장. 네. 그렇죠. 윤심덕의 최종 목적지는요, 당시 성악으로 유명했던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유학을 가기엔 돈도 없었고요. 또 이탈리아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은 이탈리아 대신 우선 이 나라로 떠나기로 합니다. 아, 일본. 맞습니다. 바로 음악학교가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윤심덕은요,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비 유학생 시험을 통해 유학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여학생 많았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 유학생 중에서 여성은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간 여성은요, 윤심덕이 최초였습니다. 거의 없죠, 아예.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이 되어 스스로 유학비까지 마련한 윤심덕은 1915년 4월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이후 윤심덕은요, 일본 최고의 음악대학인 도쿄 음악학교에 입학을 하죠. 지금도 일본에 있는 예술대학 중에서도요, 최고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유일무이한 조선인 여학생, 게다가 실력까지 뛰어났던 윤심덕의 이름은요, 이내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어디에서든 주목받던 인싸, 윤심덕의 인기는요, 일본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도쿄 음악학교에 다니며 이 체계적인 성악 공부를 시작한 윤심덕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풉니다. 그런데 윤심덕이 도쿄에 도착하고 6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윤심덕과 함께 도쿄에서 유학 생활하던 친구가 윤심덕을 급하게 찾으면서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가게 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극예술협회. 윤심덕의 친구가 그녀를 극예술협회로 급히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조선의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선 순회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윤심덕은요, 순회 공연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1순위 캐스팅 멤버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학생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윤심덕,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선의 민중들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윤심덕은 기꺼이 노래를 하겠다고 답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빠져있는 조국의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윤심덕의 합류 이후 속전속결 순회 공연의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순회 공연을 위해 모인 단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윤심덕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중앙에. 센터. 네, 맞습니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홍일점. 자, 그리고요, 당시 순회 공연의 이 총 연출 맡은 책임자는요, 일본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교의 영문과에 다니면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었던 김우진이란 학생이었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네. 데뷔가 막 되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너무 비슷해요. 계절학기를 듣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기 실험실 쪽에서 막 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가봤는데 거기서 강변가예제에 출전하겠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멜로디를 따라 불렀죠. 예.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 형이 와가지고 같이 좀 나가보지 않겠냐. 이거 양떼 밴드인데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랬죠. 네. 멋지다. 자, 그렇게 1921년 7월 8일 부산에서 극예술협회 단원들의 첫 순회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 무대를 앞둔 윤심덕의 가슴은 두 방망이를 치듯 콩닥콩닥 뛰었죠. 윤심덕의 고국에서의 첫 무대. 자, 과연 윤심덕과 극예술협회 단원들은 첫 공연 잘 마쳤을까요? 공연은 대성공, 대성공, 우와. 대성공. 자, 이들은요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마산, 목포, 광주, 공주, 개성, 평양, 철원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관객들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가는 곳마다 그의 독특한 미성으로 그의 성악에 도취되게 하였으니 그때부터 일반이 비로소 윤심덕의 성악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윤심덕이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자 관중석에서는 이내 우와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윤심덕의 손짓 한 번이면 문 남성들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었죠. 윤심덕은 이 순회 공연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서양 음악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악가 윤심덕의 존재를 사람들의 뇌리에 박아 넣은 겁니다. 아 근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제 순회 공연 같은 게 좀 일반적이었나요? 아니면 최초였나요? 그때? 이전에도 대중계몽을 위한 순회 강연은 있었어요. 그런데 연극과 그리고 노래를 결합시킨 것은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윤심덕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키도 크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생소했던 성악을 하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거죠. 아, 근데 윤심덕은 무대에서 참 행복했을 거예요. 나의 그런 그 음악이나 이런 걸 듣고 관중이 같이 호응을 해주고 그 순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선배님은 그러면 처음에 무대를 섰을 때 네. 혹시 기억나세요? 뭐 좀 너무 떨렸다든지 어땠는지. 처음 이제 무대에 섰는데 정말 떨렸어요. 그때 떨렸던 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떨림이 참 나한테는 참 소중했구나. 얼마나 집중을 하고 무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팬들이 좋아했었겠다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진실된 모습. 네, 맞아요. 그 첫 무대에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옛 가요를 불렀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떨렸어요. 살짝 한 소절만. 듣고 싶으세요? 네, 네. 아유, 아, 너무 듣고 싶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만 물항나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구려. 진짜. 야, 진짜. 야, 근데 이 노래가 템포가 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떨려도 이 티가 엄청 날 것 같아. 맞아요. 엄청 떨었었어요. 자, 그렇게 윤심덕과 극예술협회 단원들은요 7월 8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전국 25개의 도시를 돌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회 공연의 히로인이었던 윤심덕은 더더욱 열띤 환호를 받았겠죠. 윤심덕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제 시작인데. 윤심덕을 짝사랑하던 한 남학생이 그만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눕고 만 거예요.
심지어는요 상사병이 심해지다 못해 이내 정신을 놓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예요? 보다 못한 가족들은 그를 조선에 강제로 귀국시켰죠. 그런데 윤심덕을 더욱 당황케 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 남학생이 조국으로 돌아간 뒤 상사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팬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 윤심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고 했다 그러면 그 윤심덕은 엄청 속상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렇죠. 사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만 해도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늘 당차고 쾌활했던 윤심덕이었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심덕은 누구에게라도 이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터놓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때 이 답답한 윤심덕의 머리를 팍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다름 아닌 순회 공연의 연출을 맡았던 김우진이었습니다. 윤심덕이 이런 생각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변의 그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김우진은 윤심덕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더 끌리죠. 그죠? 네. 그래서 김우진이라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작스레 자신을 찾아온 윤심덕을 보고 김우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아했을 것 같아요. 막 설렘 이런 건 없고 왜 왔지? 약간 의문? 김우진은 묵묵히 윤심덕 이야기를 들어주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후 윤심덕과 김우진은 어려울 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소울메이트 같은 사이가 되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좀 얘기도 잘 들어주고 소울메이트가 될 정도면 김우진도 좀 윤심덕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100%. 근데요, 김우진은 윤심덕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김우진은 유부남이었어요. 그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지.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 순서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정말 자, 이 김우진은요, 목포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대부 출신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뜻대로 일찍 결혼하고 일본에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윤심덕은 우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김우진 덕분에 복잡했던 마음을 좀 뒤로 한 채 다시 성악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죠. 자,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1922년 초여름, 도쿄 음악학교의 졸업 발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뭐 졸업 발표회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겠습니까? 윤심덕. 네. 바로 윤심덕. 윤심덕은요, 또 한 번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쿄에서 네로라 하는 극장의 지배인이 곧장 윤심덕을 찾아가 월 150엔 급여 줄 테니 우리 극장의 전속 여배우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캐스팅.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 대졸 초임의 월급이 50에서 60엔 정도였습니다. 2배 정도인가요? 3배? 3배. 네. 와, 파격의 파격인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무조건 있어요. 네. 캐바레 이런 데서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섭외가 왔어요.
제가 처음 받은 게는 지금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그때 네. 당시 200만 원이요? 네. 지금도 쓰는 돈. 와. 그때 약국에서 순이익이 100만 원이었어요. 저희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저는 네, 출연을 했어요. 해야죠. 동생이 3명이고. 그렇죠. 네, 해야죠. 그때 엄마가 첫날 이제 노래하러 가는데 저 붙들고 엄청 울었던 거 생각이 나요. 아, 반대하셨으니까. 네. 아유. 나중에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는 걸 보고도 우셨나요? 지금은 안 울어요.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자, 그렇다면 윤심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윤심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이요. 왜요? 여기서 이제 조영민 씨랑 좀 달라지네요. 네. 왜지? 만약에 윤심덕이 안정적인 직업과 좀 더 많은 보수를 원했다면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액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심덕이 또 한 번 안정적 미래를 제발로 걷어차고 자신이 원하는 꿈, 이탈리아 유학을 위해 달려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3년 6월 26일 윤심덕은요, 성악가 윤심덕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녀의 데뷔 무대 장소는요, 뜻밖에도 경성의 종로중앙청년회관이었습니다. 선생님, 윤심덕은 이탈리아로 좀 유학을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왜 이탈리아가 아니라 조선에서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윤심덕은요, 일본의 최고 예술대학에서 음악을 공부는 했는데 여전히 이탈리아로 갈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유학 자금도 구할 길이 없었죠. 결국 윤심덕은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조선으로 귀국했던 거였습니다. 경성의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윤심덕. 윤심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윤심덕. 이 이름은 실로 여왕의 위세를 떨치는 이름이다. 당시 신여성이란 잡지에서 윤심덕을 여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 공연 이후 윤심덕은요, 1세대 여성 소프라노로 승승장구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낯선 성악 공연임에도 불구하고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갑니다. 윤심덕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 조선에 돌아와서 스타가 된 윤심덕. 하지만 윤심덕은요, 치솟는 인기에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기, 명성과는 다르게 윤심덕의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죠. 맞아요. 오, 진짜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돈을 네. 잘 못 받나요? 그 시대에 노래를 해서 뭐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기 사실 힘들었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정말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요? 윤심덕이 받는 출연료라고 해봐야 고작 교통비, 화장품 값 정도였죠. 와, 너무 낮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이탈리아에 가서 성악을 제대로 배우고 또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윤심덕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무거운 돌이 가슴을 짓누른 것처럼 윤심덕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죠.